네, 안녕하십니까. 아, 주식에 대한 예의 방장입니다. 오늘 7월 10일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한마디 이 말이에요. 그대는 왜 이 종목을 거래하려고 하는가? 매매하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매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종목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왜 종목이 그 이유 없이 산다는 것 자체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왜 거래하는 데에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종목 발굴 절차를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종목 절차를 나름대로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왜 이 주식을 거래해야 되고 어떤 타점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손절할 것이며 어떻게 이익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로직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뉴스값을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차티스트가 돼야죠. 한마디로 시황 뉴스값에 따라가서 내동 매매를 하지 말라는 하고 이해하는 맞는데 그 말도 맞지만요. 하지만 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건 정말 안 보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의 거래가 양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간단히 시황을 간단히 훑어보고 테마도 보고 시황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분석 조금 지루하지만 산업 시황도 좀 보고요. 산업 분석도 하고 어떤 테마가 최근에 떴으며 오늘 어떤 테마고 지속적으로 어떤 테마 갈 것이며 그런 테마에 대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 가지고 차트를 분석해서 타점을 찾는다면 더 확률이 높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그러니까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7월 11일이죠 오늘. 자, 코스피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장난 아니고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저 입장에서는요. 자, 오늘 외인기가 동반 순매수를 했고요. 뭐, 오늘 뉴스로는 뭐, 대기업 총수들 폴란드 행이라고 돼 있죠. 결국, 이런 뉴스가 뜨면 뉴스 값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방위산업, 원전이겠죠. 항상 테마가 순환되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재건, 방위산업 원전 얼마나 이 테마가 많이 떴습니까? 돌고 도는 테마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게 며칠 동안 요런 테마가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종목을 중에 내가 원하는 타점과 내가 원하는 거래 방식에 맞는 물론 뭐 다양한 주가 있습니다만 A, B, C, D라는 종목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법하고 방법이 맞는 종목이 5개가 발견됐다. A, B, C, D죠. 근데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고르면 그때 참조할 사항이 바로 이런 테마. A, B, C, D가 있는데 요게 우크라이나 재건 주네? 그럼 요 종목을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테마를 보고 뉴스값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 산업부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는 자동차 2차전 조선 업종 맑은 반도체 수급 개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뭐 항상 이거는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죠 계속 반도체도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2차전 2차전지 이제 말할 것 없죠. 2차전지는 뭐 말할 것 없고요. 조선업종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올해 차타드 맞나요? 올해 5만 달러 내년 10만 달러 전망했네요. 내년에 10만 달러면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도 들어가면 내년에 몇 배 뛰죠? 3배네요. 그죠? 근데 이게 반감기가 이란 게 내년 4월, 5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되면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심 가져보는 좋고요. 최근에 생긴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레드 테마가 있죠. 저 스레드 가입했는데 이거 인스타그램 쪽에서 가입해야 되는데요. 와이즈 버즈 프레이드 모비데이즈 이 종목을 지금 따라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지켜보고 관망을 해야 된다는 종목 테마 중에 하나가 스레드 테마죠. 스레드. 자, 오늘 강세 종목으로는요. 중국 광물 수출 규제 이것도 항상 테마가 있던 종목이죠. 이 테마 있어요 보면요. 신기해요 보면. 하여튼 이 테마는 중국 광물 수출 규제 항상 있는 테마다 보니까 잘 지켜보면 어떨 때 한 번씩 이렇게 단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같은 삼화전자 떴죠? 그 바로 페라이트 때문에 페라이트 삼화전자 또 뭐 있습니까? 페라이트 관련 많죠.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이런 주들
자, 그리고 뭐 오늘 강세 테마는 정부 신규 원전 검토와 더불어 폴란드 방문이나 원전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전 관련 전기주들 많죠. 뭐 무슨 파워가 있나요? 지도 파워 많죠. 그리고 또 삼성 엠텍도 있죠. 예, 이런 것들. 미국 인프라 확대수의 전선 관련주, 뭐 대통령 폴란드 군 방문에서 방산주가 지금 각광을 받는다. 보십시오. 이 제가 정리하는 오늘의 테마를 보도 이 테마들은 항상 있었던 테마인데 어떤 뉴스나 따라서 이런 테마들이 계속 돌고 돌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이시죠? 이런 테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남들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최근에 테마가 10개가 막 60개가 있으면 어떤 날은 이런 테마가 떴다 이러면 여기 며칠 가요. 며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테마들을 선정하셔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수익률 높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박스권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희 뭐 매매 기법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제일 선호하면 오늘 뭐 한번 박스권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타점을 잡는지. 자, 박스권 매매 삼성 엠텍입니다. 삼성 엠텍 볼게요. 아이고 좀 느리네. 삼성 엠텍은요 이게 원자력주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박스권을 좀 뚫어주고 있는 형태에서 박스권 이 박스죠. 이 박스 상단을 딱 걸치고 있죠. 그죠? 여기 딱 상단을 걸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아이 괜찮지 않은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건 20일 제가 선을 노란색 21선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21선이 이렇게 지금 상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삼성엠텍은 제가 관심주로 한번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좀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원체 이 시기에 코스모기 2차 전지 관련 그 소재 관련주로 많이 그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그 매집봉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매집봉. 요 매집봉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21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밝혀진 거죠, 이제.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이게 저 금융관련인데 지금 제가 금융관 잘 이렇게 안 하는데 금융관 투자준데도 이 보면 이렇게 뭐 그 가격이 뜬 이후에 계속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여기 하나 여기 있는데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박스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좀 매물대가 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유진투자증권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여야 될 게 이제 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도 2차 전지하고 여러 가지 태양광부터 여러 가지 테마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예, 신성이엔제가 그거 매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선택하게 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박스권에서 이 박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본 게 여기까지도 같이 보고 있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건 박스권을 제가 좀 많이 그려봤는데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20일 노란선이 쌍바닥을 찍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20일 쌍바닥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뭐 이런 매집봉이 이런 매집봉도 쓰고 이런 매집봉 쓰고 여기서 한번 박스권을 늘렸지 않았냐라는 생각에 하게 됐고요. 선택하게 됐고요. 애니플러스는 약간 엔터주에 가까운데요. 뭐 솔직히 그 애니플러스 같은 이런 주식은 최근에는 거의 각광을 잘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보니까 이가 좀 박스권에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지금요. 박스권이 형성돼 있으면서 21선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느껴요군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늘으면 좋겠는데 요런 것도 한번 이런 박스가 어찌 보면 가장 박스권의 어때 가장 큰 일반 전형적인 형태인데 여기서 이거는 만약에 여기 매물대를 튀어오르기만 한다면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 수익률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박스권은 요 5종목을 제가 선정해 봤고요. 그리고 나름 뭐 이런 박스권 매매 만약에 제가 내일 주식 거래를 만약 하겠지만 요 삼성 엠텍을 좀 고민해 보기. 삼성 엠텍이랑 요 코스모화학을 저는 조금 내일 매매 포인트 잡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 영명공파 기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게 이게 대한항공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요. 대한항공 좀 볼게요. 대한항공 이런 거 우리가 크게 2차 전지에 묻히고 이것저것 묻히다 보니까 약간 종목 발굴할 때 이런 걸 간과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대한항공도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죠. 대한항공을 좀 계속 추세가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사실 이까지 여기 200, 448일선 지금 뚫으려는 어떤 형태가 돼 있는데요. 좀 대한항공 이런 주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제가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거를 봤냐? 한국카본은 지금 이게 LNG하고 연관되어 있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내 나름대로 기법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렴 구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카본 같은 경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나름. 자, 이렇게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이 이거 옆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뭐 다양한 선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 녹색 112일선을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 찍고 지금 요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요. 요 구간에 와 있는데 이제 뭐 488선 뚫으려고까지 하네 보니까 요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대로 이 종목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이즈 비전도 지금 이렇게 요렇게 와 있어 지금. 이게 21선하고요, 5일선 이런 걸 이렇게 정배열이 좀 20일, 5, 20, 뭐 60일 정배열 된 상태가 좋죠. 그런 상태에서 뭐 112선 뚫어주거나 그런 형태의 타점을 잡는데, 요런 부분의 타점이 좋고 이렇게 매집봉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한번 볼까요? 5일선 같은 거 제가 또 5일선 이게 아주 5일선 같은 경우 상당히 단기적인 어떤 방법론인데 5일선 볼게요. 5일선 돌려차기는 제가 EV 첨단 소재를 한번 볼게요. EV 첨단 소재는 이게 조금 한번 크게 올랐다가 쭉 내려갔었는데 아주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거 박스권 형태로 비슷해 가고 있는데 오늘 30분 봉을 보니까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죠. 왜냐하면 어제나 며칠 정도의 어떤 고점이나 이런 걸 좀 뚫어주고 있죠. 어제의 고점, 이런 형태를 뚫어주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거래량 또요, 계속 지속적으로 터져줬죠. 오늘 또. 그렇다면 내일 정도는 한번 거래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BK도요, 지금 어떨까요? 태경 BK도 또 그런 느낌 21선까지 다 갖고 올라갔죠. 계속 오늘도 오후장에도 계속 거래량이 좀 늘어서 나름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어제 뭐 고점도 뚫어주면서 전일고 뚫어주면서 올라간 추세고요. T 로보틱스 또 뭐 어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여기 5일선 여기에 눌림목 자체를 보는 거죠. 덕산하우징 같은 경우는 또 뭐 나름대로 이게 알다시피 원래 덕산하우징 제가 선택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전전일 고점을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어떤 느낌이 안 들었어요. 30분 봉 중에. 물론 여기 다 했지만. 근데 다 했다가 오후에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근데 결국 덕산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조 연관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5일선 터치, 돌파매라고 터치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름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 종목이 어때 보면 이 종목이 어떤 형태로든 타점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직장인으로서나 뭐 어떤 주식 투자자로서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습관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타점 한 잡아보시고요. 타점 같은 거 잡고 나름 나이가 그러니까 어떤 뭐 주식 리딩방이나 어떤 주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오히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요. 나름대로 타점을 구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마 페인트 카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타점이 여기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에 내가 손절할 것인가도 고민해야겠죠. 한국 카본을 보면서 타점은 바로 저는
요 보이시 요거 요런 것들 요런 매집봉들 계속 훑어보는 거 매집봉들 요 매집봉 요런 매집봉들을 크게 큰 매집봉들을 보는 거죠. 큰 매집봉들을 보면서 이런 큰 매집봉들을 보면서 큰 매집봉은 아니죠. 이런 이렇게 찾아보면 매집봉이 보이거든요. 이런 매집봉들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 뭐 요 정도 선에서 아니면 여기 해도 돼요. 214에서는 손절만 잡겠다 하도 되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법 관점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제가 보는 것 중에 한 종목을 더 보면 장화 페인트는 봤고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볼까요? 제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여러분 한번 타점 한번 찾아볼까요?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22선을 이렇게 한번 찍었죠. 이렇게 5선 때. 여러분들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여기가 지금 매집봉을 여기서 기준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저점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그냥 손절로 라인 잡고요. 여기서 조금씩 사다 모으는 겁니다. 물론 이까지 때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한번 변곡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자 112선도 좀 한번 112선을 뚫고 한번 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타점을 잡는 거.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내일 정도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이렇게 분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국 마치면서요. 결국 주식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어떤 형태로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 타점과 이익률, 매도 타점을 잘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 성공하는 가장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말이 길었네요. 주식에 대한 예의 방장입니다. 정송이었습니다. 예.